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축과 이완 요렇게 한번 수축과 이완의 연속 요렇게 제목을 지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루 사실 휴일 어제죠 벌써. 휴일 잘 쉬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참 이렇게 쉬는 게 좋더라고요. 정말 식사하고 뭐 집에서 좀 낮잠도 좀 자고 그래서 잠깐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그냥 메모한 걸로 '녹음해 놓고 자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책상에 좀 앉았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축과 이완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인제 그 수축과 이완을 딱 생각했을 때 이 통쾌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큰 시험을 인제 앞두고 있다가 수능 시험을 마친 후에 그 통쾌함 또는 저는 이제 결혼식 같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죠. 결혼식 같은 행사를 또 이렇게 치르고 나면 또 어쨌든 굉장히 또 통쾌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인제 많은 복잡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어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인제 그저껜가 어제죠. 그러니까 치과에 갔는데 제 아이가 지금 중학교 1 학년인데 이제 아빠가 치과를 무서워하는 줄 아니까 되게 그걸 놀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아빠는 치과 갔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벌써 끝났는데." 하고 인제 하니까 "시시하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또 병이 낫는다든지 또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치과 치료할 때 이 구역질이 인제 긴장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구역질 나는 것 때문에 인제 치료하시는 분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더더구나 치과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픈 건 둘째 치고라도 그 구역질 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쨌든 인제 그렇게 모든 건 이렇게 왔다 가죠.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아까 제목처럼 수축과 이완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통쾌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걸 하고 그러겠죠. 뭐 잠깐 애기 얘기가 나와서 뭐 그 어디서 무슨 화생방 훈련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 하잖아요. 그 훈련 얘기를 듣고 왔나 봐요. 그래서 어 인제 저한테도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땠냐."고.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뭐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긴 했는데 별거 아니고 그리고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참 화생방 훈련이 힘들긴 했는데 이 정말 이게 그 매캐한 가스 냄새를 맡고 있다가 탁 나오는 순간 정말 그 통쾌함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막 자신감이 들 만큼 굉장히 그 개운했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달아서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인제 요자 선생님이라고 그 인터넷에 요즘은 쪼끔 좀 다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요자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인제 해암 선생님이 인제 추천해 주신 영상에 있어서 보다가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인제 날숨과 들숨으로 해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우리 뭐라고 해야 그 숨을 내뱉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탁 내배울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이완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편안한 상태가 이 죽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 이 저 같은 경우는 수축과 이완이라고 이런 표현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여기 녹음 초반에 어 "휴일 잘 보내셨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과정을 가만 보면
수축과 이완했을 때 그 이완의 과정, 이완은 수축할 때의 대비를 위해서 썼던 것 같고, 막상 수축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잘 적응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삶에서 또 이완 수축이 있은 후에 좀 이완의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 중학교 1 학년짜리 아들이 화생방을 미리 걱정하듯이, 그런 이완의 과정에서도 계속 수축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게 인제 불안, 염려 뭐 이런 식이었겠죠. 사실 예전에 자동차에 번개탄을 싣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살다가 어 죽는 건 한순간인데 뭐 사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 보자. 그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때 인제 한참 제가 했었던 일이 모텔에 아침에 인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물을 갖다 주는 그런 새벽에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봉고차 키로수가 450,00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속도로에서도 막 엔진에 이렇게 엔진이 과열되고 해 가지고 몇 번을 아주 그냥 곤욕스러운 적을 겪은 적도 있고, 그 번호판 역시 또 공교롭게 2848 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막 진짜 2판 4 판으로 그냥 다녔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 뭐 차에 번개탄까지 싣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제 딴에는 제가 어떤 이 삶의 수축의 과정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좀 생각지도 않은 좀 어떤 좀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려고 나름 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 그래도 진짜 고속도로 그 한가운데서도 막 차가 엔진이 가열되면 인제 옆에 세워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 이 고속도로로 20 킬로로 달리니 뭐 진짜 운전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식은땀이 나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심 그 안에서 분명히 이완이 또 있었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도 사실 그냥 진짜 차 번호판 2848 처럼 좀 막 이거 확 그냥 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축과 동시에 이완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막 계속 차는 막 밀려오고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죠. 전 뭐 진짜 비상등 켜고 간다고 해도 뭐 고속도로에서 20 킬로면은 진짜 갓길도 없어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좀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분명히 수축과 이완은 삶의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뭐 들숨과 날숨이 있고 그렇듯이. 근데 음 제 딴에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막상 수축일 때 상당히 참 의연하게 어 제가 봐도 참 스스로 대견하다 싶을 만큼 잘 대처를 했음에도 항상 그 이완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수축을 미리 염려하고 대비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이 너무 커서, 본의 아니게 좀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든 일도 없었음에도 삶이 항상 피곤하고 좀 버겁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인제 요즘 뭐 마음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온전히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완과 수축을 뭐 꼭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뛰는 거 뭐 우리가 관여해서 심장이 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신적인 수축이나 이완 역시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수축이 안 오고 좀 뭐 흔히 뭐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서 뭐 우리 정신적인 근육을 이렇게 좀 뭐 발달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뭐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지금 느끼는 좀 약간의 뭐 어떤 뭐 이건 뭐 혼자 조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나의 어떤 변화가 됐는지는 저도 사실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수축감이라든지 또는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다가오는 또 통쾌함과 함께 다가오는 그런 이완감 같은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절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삶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또 그 가운데서 또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가 워커홀릭 비슷하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막 뭘 하고 있으면 좀 편안하고 그랬던 시기가 거의 저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축은 수축대로 또는 이완은 이완대로 너무나 이 심장의 움직임처럼 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대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수축과 이완이 변화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꼭 굳이 예를 든다기보다는 아까 그 세탁일 할 때 제가 또 언제 또 그렇게 뭐 고속도로에서 20을 달릴 만큼 그게 하루 일이 아니라 진짜 거의 매일 아침 힘들었거든요. 이게 차가 45 니까 차에 부속품 같은 게 뭐 히터가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비 오는 날은 앞에 안개 끼고 그러거나 새벽에 나가니까 또 어두운데 안개까지 끼고 그러면 진짜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준비한다고 혹은 내가 좀 혹시 뭐 특수부대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던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당시 닥쳐서 그냥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을 했던 거하고 뭐 좀 '틀려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좀 비유를 드니까 또 괜히 유치해지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어떤 삶에서 수축과 이완은 예전에처럼 뭔가 막 안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뭐 좀 더 대비를 해야 돼.'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분주하게 이완일 때 이완을 못한 그런 어떤 정신 상태에서 지금은 그것이 사실 쪼끔 건방지게 얘기하면 그건 나의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요즘 저의 생활을 돌아봐도 전혀 이렇게 좀 '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좀 놓여 놨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야심한 밤에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을 꺼낸 이유가 혹시라도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이완일 때 수축을 대비하든지 어 또 수축일 때 이완을 그리워한다든지 요런 것보다는 정말 수축과 이완이 어떻게 보면 삶의 정말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는 그런 원인하고 그 작용하고 똑같잖아요 사실. 그런 거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저도 아직 다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쪼끔은 그 안목의 변화로 내가 좀 그 주인공 역할에서 좀 빠져 보는 수 있는 그런 여백을 한번 느끼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을 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